제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왜 아이를 안 낳냐? 뭐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단은 젊은 세대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그 딱 영유아기에만 집중되는 이 저출생 대책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청소년기까지 충분히 폭넓게 초기에는 돌봄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교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 돈 폭탄입니다. 사교육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국회편 네 분과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 아이를 안 낳냐? 뭐 저렇게 뭐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단은 젊은 세대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제 공부 다 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남자는 26, 그다음에 여자는 24 이때 취업을 성공하는데 이제 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니고요. 학자금 대출에 쌓였던 빚인 겁니다. 그 빚 갚고 이제 한 30살 됐는데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제 결혼해야 되겠지, 아이 낳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포기할 결심을 하는 사람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취미생활 포기해야 되고 자기생활 포기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서 이제는 다 계급장 떼고 이야기해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출산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출산만 생각을 하면 그럼 결혼을 어떻게 시키지? 그럼 집장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왜 출산을 안 할까? 왜 그럴까?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데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암담한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 한 명 낳으면 50만 원 줄게, 2명 낳으면 100만 원 줄게, 3명 낳으면 1000만 원 줄게. 지금 20, 30대 여성들, 남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애 안 낳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OECD 꼴찌예요.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OECD 1위예요. 내가 아팠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삶의 질의 문제를 천착해서 우리가 정책을 접근해야 된다. 내 삶이 행복해지면 말을 안 해도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행복해 보여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36개월 정도 됐는데 형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둘째를 낳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의 손을 벌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친정엄마는 점점 더 나이 들어가시고 몸도 아프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일이 굉장히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그 딱 영유아기에만 집중되는 이 저출생 대책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청소년기까지 충분히 폭넓게 확대시켜야 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아동수당, 현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저출생 대책을 청소년기까지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돌봄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교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 돈 폭탄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니 제 밑에 후배 세대가 아이를 놓겠다 하면 저부터 신중해라.
멀리 생각을 해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이 안 된다. 월급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많은 것들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부담을 감내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고요.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여직원들이 휴직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기업 부담으로만 다 던져버리면 보이지 않게 결국에는 피해가 또 여성 근로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거의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일 때 우리 특별하게 세금을 거두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세대 지원세 같은 그런 별도의 세제를 만들어서 법인과 개인에게 충분한 좀 세금을 이거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은 지금 분위기라면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직접 양육비 지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만 넣고 길러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